안녕하세요. 다심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주를 보러 갔다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결혼 늦게 해라, 혼자 사는 게 더 낫다, 뭐 그런 말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결혼 늦게 해라, 그리고 혼자 살아라, 결혼 늦게. 이 말 듣고 나면은 사실 고민들이 많이 생기죠. 자기가 진짜 결혼 못할 것 같은 사주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결혼 못하는 사주는 없습니다. 대신에 혼자가 더 맞는 그런 사주는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 자신의 사주 구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고 또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자신이 결혼을 못하는 사주인지 혼자 사는 게 더 나은 구조인지,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요한 개념 하나 잡고 갈게요. 사주에서 우리가 뭐 오행이 강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예를 들면 목화토금수라고 하잖아요. 목, 화, 토, 금, 수 하는데, 이런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하고 한다고 많이 보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오행인데, 오행, 이 오행이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도 합니다. 이때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행이 많으면 뭐 강하다.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면은 이건 아닙니다. 오행이 강하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많다가 아니고, 그 목화토금수 중에 하나의 성분이 영향력이 크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오행이 강하다라는 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 크게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걸 설명을 드리냐면, 오늘 이제 결혼을 못 하거나 늦게 하거나 혼자 사는 게 더 낫다는 그런 사주의 경우는 한 가지 오행 성분이 굉장히 강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목화토금수 순으로 이 목이 강할 때는 어떤 경향이 있고, 화가 강할 때는 결혼을 못하는 이유는 어떤 경향이 있고,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려고 해요. 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사주를 보고, 내 사주는 어떤 성분이 강하구나를 알아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개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행이 강하다는 기준의 첫 번째는, 네, 간단하게 개수로 또 보기도 합니다. 사주에 8글자가 있는데, 이때 같은 오행이, 목화토금수 중에 같은 오행이 3개 이상이면 일반적으로 또 강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계절인데요. 사실 이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게 진짜 중요한데, 예를 들면은 본인이 겨울에 태어난 그런 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가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에 태어난 분은 이제 화가 기본적으로 강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화여도 여름에 태어나면 더 강하게 보고, 수면은 겨울에 태어나면 더 강하게 보는, 이렇게 계절이 맞으면 훨씬 강해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주변의 도움인데요. 오행이 사주팔자에 이제 오행이 막 여기저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8개 보는데, 여기서부터 연, 월, 일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오행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돕거나 또는 죽이기도 합니다. 금이 많은데, 예를 들면 금성분이 많아요. 근데 토도 많다 하면은 금이 훨씬 더 강해집니다. 왜냐면 우리 토생금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데 토가 많으면 금이 더 강해지고, 금이 많은데 예를 들면은 화도 많다라고 하면은 화가 이제 금을 극하기 때문에 금은 더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개수가 많고 계절이 맞고 또 도와주는 오행까지 있으면
이건 확실히 강한 오행이라고 합니다. 이런 기준을 머릿속에 두고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이 잘 맞는지 혼자가 맞는지는 결국에는 이 강한 오행 구조에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금이 자기 사주를 봤을 때 이 금 성분이 강한 사람들의 같은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금은 일본적으로 기준, 질서, 판단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금이 강하다는 것은 내 기준의 그 영향력이 엄청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엄청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뭐 생활 방식이나 말투, 습관, 뭐 가치관 이런 것들을 전부 세세하게 상대방하고 맞아야 이제 자기가 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서 조금만이라도 어긋나면은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에다가 자기 그 사주 안에 만약에 비견이나 겁재, 즉 비겁이 또 강하게 되면은 정말 자기 기준, 이게 이제 비견 겁재가 자기 주관이거든요. 자기 주관, 이제 금 기운하고도 또 비슷하죠. 자기 방식, 자기 기준이 너무 강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결혼에서 가장 힘든 구조예요. 왜냐하면 결혼은 기본적으로 상대와 나 사이의 조율이 끊임없이 돼야 하는데 이런 구조의 사주를 가지게 되면 사실 조율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자 사는 게 훨씬 편합니다. 네, 금 구조고요. 자, 두 번째, 이제 수가 강한 분들이 있어요. 아까 같이 개수의 수가 많거나 계절이 수성이거나 아니면은 도움을 주어서 수가 강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수의 속성은 사실 물이잖아요. 물은 비교적 자유롭고 항상 흘러다니고 그리고 수가 많은 사람들은 또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강하다는 것은 어떠한 틀에 묶이는 것을 못 견딥니다. 예, 틀을 극도로 싫어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는 사실은 혼자 있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혼자만의 시간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만약에 혼자만의 시간이 없게 되면은 에너지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런 오행으로 수인데 또 십성에 인성과 식상이 발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수도 많고 또 인성하고 식상까지 발달이 되면은 혼자 몰입하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컨텐츠 만드는 데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관성이 만약에 이런 분들에게 있다. 사실 관성은 결혼, 여자분들에게는 배우자 운이기도 하잖아요. 결혼과 책임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를 안정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 많이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안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약이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혼자 시간이 만약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는 관계가 깨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분들이 결혼하려면 자기 배우자가 이 혼자 시간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분들하고 하는 게 가장 좋겠죠. 자, 이제 세 번째 유형인데요. 세 번째는 이제 토가 강한 유형입니다. 토. 흙이죠. 토는 토의 메타포는 이제 안정적인 것, 그리고 어떤 공간, 또 쌓이는 거, 우리 산처럼 흑산 쌓이잖아요. 축적. 그래서 토가 강할 경우에는 사실은 자신의 영역에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이제 다 다스리고 싶어 해요. 큰 그러니까 점거를 하고 싶어 하는 건데 이분들에게 있어서 집, 공간, 뭐 루틴 이런 것들이 핵심입니다. 만약에 이 토가 강한 분들에게 재성이 같이 받쳐주게 되면은 사실은 돈도 잘 벌고 기반도 잘 이렇게 쌓습니다. 재성. 그러니까 사실은 오행이 토고 그게 이제 재성. 본인이 이제 토 재성을 가지면은 돈 잘 모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해도 이미 삶이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배우자가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은 자신의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삶의 영역이 깨진다고 느껴져 가지고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라 이제 토가 많은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이제 목 가볼까요? 목이 과다한 분들 같은 나무죠. 목이 강한 구조는 목은 성장 그리고 확장을 가리키는데요. 이 목이 강하다는 것은 사실 계속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발전 과정을 통해서 만족을 하는. 사실은 목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말 자기 개발을 진짜 잘해요. 그래서 뭐 자기의 커리어도 관리 잘하고 공부도 끊임없이 합니다. 거의 평생 교육 수준으로 하고 그리고 항상 자기 개발하고 근데 이런 분들에게 만약 관성 아까 이제 남편이자 배우자죠. 그래서 어떤 배우자 이런 조직 이런 관성이 같이 강하게 되면은 사회적 성취 욕구까지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으로 만약에 에너지가 분산되게 되면은 아 죄송해요. 이 관성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제가 일간이 목이고 저한테 있어서 관성은 소위 말하는 이제 사회적 성취거든요. 관적인 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이 사회적 성취욕구가 좀 강해요. 그래서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에게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또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목이 이제 많지 않아서 다행인데 만약에 목이 많았다고 치면은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커리어 쌓고 이러다 보면은 주변에 여자친구 만나고 결혼하고 하는 게 사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화가 강한 구조인데요. 불이죠. 불. 화는 기본적으로 막 드러나잖아요. 표현. 그리고 따뜻함, 뜨거움, 매력, 그리고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화가 강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매력적이에요. 자기 일간에 화가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만족도를 많이 느낍니다. 근데 이제 과하게 강하면 나를 드러내는 에너지가 너무 강해져서 또 식상하고 재성이 같이 강한 경우도 일반적으로 많은데요. 이런 분들은 자기 관리, 인간 관계, 표현력이 매우 뛰어나고 하지만 이제 이 에너지가 자기 자신에게 만약에 집중이 되면은 이제 이게 문제인데 결혼보다는 혼자 자기의 삶을 꾸려나가는데 너무 삶이 만족스럽고 뭔가 되게 화려해. 네. 그래서 자기 삶을 꾸려나가는 때 본인 스스로도 빛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이 늦어지게 또는 안 하게 또는 혼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오행에 대해서 어느 한 사주의 한 오행이 강하게 될 경우 결혼을 못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물론 오행적인 부분 말고 식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 오행과 십성을 이렇게 결합하면은 사주를 기본적으로 7, 80%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그 형충해학도 따져보고 삼학, 반학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놨을 때 완벽하게 어느 정도의 90% 이상의 정확도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십성적인 부분에서도 먼저 관성이 약하거나 또는 없는 구조가 있는데요. 관성은 배우자, 뭐 책임, 통제입니다. 이게 약하다는 거는 사실 관계에 대한 어떤 감각이나 경험이 좀 부족한 겁니다. 관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르게 결혼을 하면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선택을 잘못할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장점도 확실하죠. 이렇게 관성이 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스트레스가 좀 적은 편입니다. 그런 자유도도 좀 높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관성이 늦게 작용하는 경우. 늦게 작용. 우리가 사주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제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연, 월, 일시 이렇게 흘러가는데
관성이 이렇게 좀 초창기 때 들어와 있으면은 생각보다 결혼 운이 좋아서 빨리 결혼을 할 수가 있는데 인생 후반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생 후반에 결혼 운이 강해지면은 사실 이런 경우는 억지로 빨리 할 필요는 없습니다. 늦게 할수록 오히려 안정적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가 같이 들어오게, 이렇게 중간에 들어오고 또 뒤에 들어오고 하게 되면은 한번 상처하거나 이혼하고 뒤에 나중에 결혼할 수라고 해가지고 안 좋게 봤는데 요즘 또 꼭 그런 건 아니죠. 자, 세 번째, 비견하고 겁재가 강한 경우에도 사실 그 결혼이 늦어질거나 못할 수가 있는데요. 비견 겁재는 나입니다. 내가 중심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은 사실 나를 일부 내려놓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혼자가 더 편하거나 사실 결혼해도 어느 정도 친구 같은 그런 관계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식상과 재성이 강한 경우에도 역시 결혼이 좀 늦어질 수 있는데 이건 어떤 관계를 좀 즐기고 또 표현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에너지가 분산이 되고 한 사람한테 머무는 것보다는 이제 다양한 관계 속에서 만족을 느끼는 경우, 이제 뭐 불륜이나 아니면은 뭐 다양하게 그렇게 갈 수도 있겠죠. 불륜이나 아니면은 잠시만. 네, 그래서 전체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에서 결혼을 늦게 해라. 뭐 혼자가 낫다는 말은 사실은 어떤 운명의 선언이 아닙니다. 이 구조에서는 그 선택이 더 효율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연 자기는 어떤 사주 구조인가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관성이 안정적으로 있고 비견이 과하지 않으면 사실 결혼이 잘 맞고, 반대로 비견이 강하고 관성이 약하면 오히려 혼자가 더 편하고, 이걸 모르고 만약에 사회 기준만 따라가게 되면은 결혼을 했는데 불행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결혼 못하는 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이 굳이 필요 없는 구조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결혼 여부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삶에서 만족하는가입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걸 실제 사례 기준으로 더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